안녕하세요. 시그널 가이드입니다. 시그널 가이드는 단연간의 암호화폐 차트 분석 경험과 데이터 기반으로 복잡한 지표와 패턴 뒤에 숨겨진 시장의 흐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닌 정책과 시장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그널에 집중해야 할지, 그걸 중심으로 시장 흐름과 전략을, 그리고 첫 영상인 만큼 투자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기본이 되는 지지선, 저항선이 무엇인지 추세와 추세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TF를 출범했어요. 이건 단순히 코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실험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결제 인프라, 플러스 디지털 자산, 플러스 금융 플랫폼이 한데 묶이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아닌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거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규제 프레임이 나올 것인지, 또는 클레이튼 같은 인프라 코인의 변화가 생길까? 실제 결제 테스트가 시작되면 관련 주식과 코인이 반응하겠구나에 집중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새 연준 의장 발표될 수 있다.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에 너무 느리다며 새 연준 의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발언은 시장 전반의 정책 리셋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응 포인트는 파월이 물러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설 경우 더 빠르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SEC, 스테이블 코인도 현금처럼 간주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한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가물로 취급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미국 달러와 연동, 충분한 준비금, 상환이 보장되는 구조.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프로젝트들에는 정책 전환에 희망이 되는 메시지죠. 그리고 제도화, 기업의 실사용, 그리고 자금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차별하는 은행을 처벌하겠다. 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차별 은행 처벌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차별 금지, 은행 내부 정책 관행까지 철폐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벌금 등 실질적 처벌 조항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왜 중요할까? 지금까지 많은 미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을 외면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계좌 개설조차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행동 정부가 가만 안 두겠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정책과 시장이 맞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지금 이 세 가지 뉴스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재선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안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장기 시장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단타로 대응해야 할지 중장기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단타라면 정책 발표 직후 터지는 이슈, 예를 들어 트럼프 발언 직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급등 구간, 이런 걸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중장기라면 지금부터는 제도권 진입의 수혜를 볼 기업이나 프로젝트, 즉 플랫폼 인프라 커스터디 관련 섹터를 천천히 담아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루머에 반응하고 정책은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이 단순한 호재, 단기 자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꾸는 신호가 될지 그건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계속 손실을 보는가? 라고 자문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투자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차트 분석은 100%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항상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 많은 이들이 믿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계속된다. 시세는 추세를 가지며 추세는 지속된다.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다. 과매수, 과매도, 오버슈팅, 조정 등의 현상은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다. 매물대를 알면 저항과 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세력의 매집과 분산도 차트로 유추할 수 있다.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누구도 정확한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 추세 반전의 선행 신호는 가능성을 높이지만 진짜 반전은 결국 수급에 달렸다. 이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지표든 패턴이든 어떤 분석이든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차트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직접 과거 차트 또는 현재 차트를 보며 분석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는 방법. 실전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먼저 배우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며 개념을 익히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이론 공부도 해보고 다양한 패턴도 외워보고 지표도 이것저것 차트에 적용해 봤어요. 근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실전 트레이더들의 영상과 글을 보며 직접 차트에 적용하고 버는 날도 있고 잃는 날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론은 개념만 얻어가는 용도고 실전은 무조건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것. 특히 비트코인처럼 대표적인 코인의 과거 차트를 보며 지지선이 어디서 작용했는가? 저항은 어디서 막혔는가? 여기서 추세가 반전된 이유가 뭘까? 이걸 눈으로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시작. 기술적 분석이 뭘까요? 한 줄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가격의 흐름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시장의 움직임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모두 반영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건 그 움직임을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시장의 흐름은 모든 걸 반영한다. 가격은 추세를 따라 움직인다. 역사는 반복된다. 차트는 미래를 예측하진 못해도 높은 확률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과거 위기 상황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 대응 방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지지와 저항, 차트의 핵심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지지와 저항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면 멈추고 다시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면 멈추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힘이 충돌하는 구간,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지지받는 이유는 뭐냐? 싸다고 생각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더 이상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항받는 이유는 뭐냐? 비싸다고 생각한 매도세가 나오고 사려는 사람이 줄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 강한 저항에 뚫고 올라가면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로 바뀝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지점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추세와 추세선. 이제는 추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차트에는 크게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태. 횡보 추세,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상태. 추세에 따라 매매 전략도 바뀌죠.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선 지지선에서 매수, 하락 추세에선 저항선에서 매도. 그리고 추세선은 이 추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두 개 이상의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추세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상승 추세, 저점들을 연결해 추세선을 긋는다. 하락 추세, 고점들을 연결해 추세선을 긋는다. 이 추세선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추세 전환의 시그널입니다. 팁! 추세선은 하루의 종가뿐만 아니라 고점과 저점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세선을 그렸다고 끝이 아니라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며칠간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추세대,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추세대는 추세선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가격이 움직이는 채널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대에선 아래쪽에 닿으면 매수, 위쪽에 닿으면 매도. 하락 추세대에선 반대로 매도와 매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세대는 형성되려면 최소 2개의 고점과 저점이 필요합니다. 즉, 진입 타이밍이 살짝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병행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의 흐름을 읽는 눈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서 단단한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그널 가이드였습니다.